자, 또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8쪽에 7번이 되는 거죠. 다음의 체험, 행사고 어쩌고 저쩌고. 적자지 않은 것은 뭘 따집니까? 거기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어이구, 절대 지면 안 되죠. 왜? 청동시대 때 가장 큰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이 발생했다, 계급이 발생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신석기 때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농경이 시작됐다, 정착상이 시작됐다는 얘기할 수 있죠. 청동기 때는 계급이 발생했다, 사유재산 발생했다. 사실 이상에 보면은 종교와 관계되는 게 별로 안 나왔거든요, 사실.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기초문제가 종교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요, 농사 시작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연 환경이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때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 같은 거나든지 자연현상을 중시해요. 그런 걸 애니미즘이라고 하거든. 애니미즘. 자, 그러면 또 동물 같은 것과 연결시켜 우리 부족하고 연결시켜 신앙하는 걸 토테미즘. 무당과 강의 샤머니즘. 이런 등의 신앙이 발생한 신석기 시대예요. 청동시대 때는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되는데, 지배층들이 우리는 니네하고 달라 임마, 우리는 하느님의 자손이야 하는 것을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큰 돌덩어리를 신은 믿어 거석숭배. 이런 것은 언제 나왔느냐면은 청동시대에 나옵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의 신앙은 신석기 때 나와서 이어지는 거고, 선민사상, 거석숭배 등의 신앙은 청동시대 때 나와서 이어지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거든. 그럼 지배층이니까 뭘 얘기하는겨? 계급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당연히 알아두셔야지. 매우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종교와 관계되는 게 별로 안 나왔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죠? 자, 또 지배층들이 중심이 되는 맞는 국가가 있어요.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있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선민사상이 지배층과 직결되어 있죠. 또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등을 바탕으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지배층이 나오는데 그 지배층을 군장이라 돼. 그 국가를 군장 국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면은 청동시대와 관계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점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건데요. 뭐 청동시대와 관련 없는 건데요. 1번 어머니나 또 철제, 쟁기 이런 그럼 철기시대네. 그거 답 1번이네. 고인돌 앞에서 봤죠? 봤죠? 자, 그럼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농기구거든요. 자, 우리 나온 김에 농기구 한번 봅시다. 우리 농기구. 농기구 얘기한다면은 신석기 시대가 있습니까? 신석기 시대 때는 농기구를 뭘로 만드느냐면은 바로 나무, 목기. 근데 나무인데 신석기 때 목기 농기구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간석기는 돌로 갈아서 만드는데 바로 돌보습, 돌괭이, 돌낫, 돌삽 등이 있습니다. 이런 등이 있죠. 그러면 청동시대 때는 청동시대 어떻게 되느냐? 청동기 시대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청동제, 다른 말로 금속재가 없습니다. 즉 청동제 농기구 없다. 매우 중요하죠. 청동시대 때는 청동 농기구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뭘로 된 농기구를 만들었었느냐? 돌, 간석기다. 그래서 간석기가 더 다양화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간석기 중에 간석기인데 종류가 다른 거죠. 간석기. 자, 요런 것도 이어지면서 반달돌칼 됐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밑에다 쓴다면은 홈자기, 바퀴날 도끼. 자, 홈자기 정도 할까요? 바퀴날 도끼 등등등 있습니다. 이런 등이 있다. 근데 반달돌칼의 대표적이죠. 됐죠? 그러면 철기시대 때는 뭐가 있느냐? 철기시대 때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자, 그런데 금속제 농기구는 또 어떤 금속제가 있느냐? 철제 금속제 농기구는 있다.
그러면서 목기도 쓴다. 간석기도 쓴다. 이런 농기구가 있다. 왜? 바로 뭡니까? 철이 비쌌거든. 청동제 농기구는 없지만 금속제는 철제 농기구는 있는데 비싸서 나무나 돌로 많이 썼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금속제 농기구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철제 괭이, 철제 삽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농기구 나온 김에 좀 연결시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달도카디니까 청동시대 맞죠? 비파형 동거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비파형 동거면 청동시대요. 세형 동거면 철기시대 되겠다는 기억해 보십시오. 다음에 5번은 이제 처음 나왔네요. 토기는 앞에서 뭐 있었습니까? 비싸면 토기는 봤죠? 근데 자, 우리 말로 할게요. 신석기 시대 때 최초 우리나라는 신석기 때부터 처음으로 토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 최초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신석기 최초 토기가 뭐가 있느냐? 이른민무늬 토기. 신석기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이 비싸무늬 토기.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토기는 이른자 빼고 민무늬 토기. 그거보다 덜 썼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미송리식 토기. 그러니까 거기 5번에 보시면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청동시대와 관계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거 우습게 볼 게 아니죠. 꽤 괜찮은 것들이 문제 나옵니다. 자, 답이 1번이 된 거죠. 8번에 보시면은 자, 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 사진이 고인돌이죠. 다리가 바깥에 나와 있죠. 나 다리가 아니죠, 그죠? 관인데 하여튼 밖에 나와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탁자식. 탁자식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북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둑판식. 바둑판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남방식. 자, 당연히 고인돌. 이 중에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밑에 건 고조선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인돌 얘기는 무조건 청동시대 때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보죠. 요즘은 지배층 무덤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는 그 사람들 얘기고 아직까지는 바로 지배층의 무덤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사진에 뭐가 있느냐면은 강화 고인돌 보이시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언제부터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청동시대부터. 군장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왜? 그 큰 돌덩어리 운반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노동력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밑에 9번에 보시면은 거기에 강화, 고창, 화순이 보이네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고인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강화도에 있는 거, 화순에 있는 거, 고창에 있는 거 특히 세 군데 뭉쳐 있거든요. 그것이 등재됐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보니까 고창과 화순 두 개인데 전라도인데 그럼 고인돌도 가장 많이 만들어진 데가 전라도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죠. 자, 다시 8번이나 9번이나 다 청동시대 처음 만들어진 고인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청동시대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우경이 시작될 때 행해졌다면 철기시대지만 보니까 널리 자가 붙었는데 널리 자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 이후 또 하면 6세기 이후. 왜? 6세기 지중왕이 신라 지중왕이 우경이 실시라고 해서 국가도창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우경이 널리 시행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다 6세기 이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굴 막집 나왔으니까 구석기와 관계되어 있고 비싼무늬 토기니까 신석기와 관계되어 있지.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 5번에 가락바퀴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신석기 시대다. 사실 청동시대 때도 가락바퀴 있어요. 왜? 청동시 때도 옷을 만들어 입었을 거 아닙니까? 가락바퀴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처음 언제부터? 신석기 때부터 가락바퀴 처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죠. 청동시대니까. 9번도
청동시대와 관계되어 있죠. 아이고 똥거나 밀면 똑같네. 8번 1번하고. 자 2번에 앞에서 봤죠. 거친 무늬 거울 청동시대 때 됐습니까? 만약에 잔무늬 거울하면 철기시대라고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자 앞 시간에 여기다 썼던 것 같은데 기분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이 2번이네요. 3번에 또 나왔네. 동굴막지 구석기. 4번도 또 나왔네. 신석기. 됐습니까? 5번에 있습니까? 토기를 옆에 시작.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토기는 식량을 저장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니까. 언제? 신석기 시대와 관계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 시간에 역시 또 얘기했지만 비슷한 표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하, 기출문제를 잘 보면은 이게 앞으로 나올 문제도 합격권은 충분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가볼까요? 10번은 앞에서 땡겨서 했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자료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인데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고조선, 부여, 고고, 욕조 등의 사만 중에서 한 문제는 그냥 나온다. 기본은 그냥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고조선은 이걸 생각해야죠. 바로 단군 신화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팔조법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고조선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눠지죠. 둘로 나누면. 그래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거기에 자 11번에서 환인이 있다, 환웅이 있다, 웅녀가 있다, 마지막에 단군왕검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요즘은 한국사 인증시험 여기는 이렇게 갔지만은 그리고 일반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한국사 인증시험도요. 지문을 활용하는 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앞에 신석기, 청동, 철기까지는 지문을 형태를 만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 형태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누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형태 이렇게. 그렇지만 고조선부터는 이제 옛날 책에 나오는 사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고조선인데 벌써 사료 인용해서 단군 신화의 사료잖아요. 단군 신화라고 한 삼군유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도 시험보다 이런 걸 생각하라. 따옴표 옆에 있는 글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됐습니까? 또 있으면은 땡땡땡땡땡 줄이고 난 다음에 써놓은 표현들 조심하라. 왜? 얘가 별로 안 중요하다면은 얘도 땡땡땡으로 지워버렸어야 됩니다. 땡땡땡을 지워버리지 않고 살려놨다는 얘기는 여기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땡땡땡 옆에 뭐가 있습니까? 웅녀라고 하는 글자 보이죠? 봐봐. 별거 아니라면은 땡땡 웅녀도 보내버리지 왜 살려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환인, 환웅, 단군왕검, 웅녀 이런 글자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또는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먹고 이런 얘기 나온다면 무조건 고조선과 관계되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부왕, 준왕 등이 있었다. 부왕 때는요 얼마나 국력이 강했는지 진시황하고도 맞짱 떠서 우리가 뚜리게 팼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안 믿어. 우리가 중국한테 수천 년 동안 지배받고 살았대. 꼴값을 하고 있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짱깨들이 우리가 무서워.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뭡니까? 만리장성을 만들었죠. 진시황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진시황의 진나라가 바로 만리장성, 아방궁, 여산릉 등 토목사업에 너무나 백성들을 동원하고 국력을 바로 소모해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정도로 국력을 갖다 썼다는 얘기는 진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고조선이에요. 또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흉노족 이런 애들도 있긴 있었죠. 훈족이라고. 그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국경이 직접 맞부딪히면서 정착을 제대로 했던 것은 고조선입니다. 왜 그런 걸 모를까 사람들이. 그냥 만리장성 싼 것만 위대하다 얘기해. 왜 썼을까요? 그거 싸다가 결국은 국력이 소모돼서 망한 건데. 그만큼 고조선이 막강했는데 그때 우리 고조선을 막으려 진시황이 만리장 만들 때 우리나라 왕은 고조선 부왕이었어요. 부왕. 그리고 준왕이 있죠? 그 준왕이 나중에 위만한테 정권을 뺏겼죠?
그래서 준왕이 끝나고 고조선 끝부분이 위만조선이잖아요. 그리고 위만조선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 한나라한테 멸망했죠. 그리고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 땅을 지배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이 한사군이라고 하는 건데 학자들 간에는 한사군이 없었다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교과서에서는 한사군은 실제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1번이죠. 2번에 천군 있고 소도가 있네. 천군 소도 그러면 사만이 되네. 사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성기 때 해동성국에다 불렸다고 한다면 반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반해왕은 네 분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대조영이 고왕이잖아요. 고왕. 대무예가 무왕. 대흠무가 문왕. 대인수가 선왕이거든요. 네 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선왕, 선. 본명이 대인수다. 즉 반해의 왕족이 대시잖아요. 됐습니까? 이분 때의 해동성국. 근데 한국사 능력시험에 본명도 물어보는 경우는 좀 약하지만 알아두는 게 좋아요. 해동성국 어느 나라? 반해. 어느 왕? 선왕. 본명은 뭐 된다고요? 대인수.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어우 진짜 바다 동쪽에 기가 막히게 사는 나라 있네? 이런 소리 들을 정도 전성을 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죠. 화백회의 나왔으니까 신라. 자 그러면 제가회의다. 지금의 국회 제가회의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구려. 여기에 수상이 누굽니까? 대로. 나중에 바뀌었죠. 망리지. 초비상시에는 대망리지라고 했지. 영계소문 같은 사람이 있죠. 또 있으면은 정삼회의라고 얘기한다면은 백제. 여기에 대장은 상자평이다. 통상 내신자평이 겸했습니다만 됐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얘기예요. 신라는 뭐가 있습니까? 화백회의. 화백회의는 상대 등이 의장이죠. 됐습니까?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요. 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중단위를 결정한다. 국회인데 중단위 결정할 때 좀 구체적이게 한다면은 고구려, 백제는 다수결이고 신라는 만장일치예요. 고구려, 백제는 다수결, 신라는 만장일치. 그럼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다수결 만장일치 하면 되는 거고, 아유 저는 더 많이 한 말 더 합격권만 할래요. 그럼 몰라도 되고.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이게 수상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수결 만장일치 빼버리고 말이에요. 자, 또 가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은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 지금은 납골당과 비슷한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옥저. 옥저와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왔습니다. 12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자료에 해당되는 나라. 자, 옳은 것은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오랑캐 옷을 입고 됐습니까?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겨? 고조선, 위만조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 호복 오랑캐 옷? 왜냐? 그렇다면 삼국지라는 책이거든. 중국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책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오랑캐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녀석도 오랑캐지.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책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위만이 들어올 때에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위만이 들어올 때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왜? 바로 망명.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위만이 망명이 온다.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다는 얘기니까 고조선은 고조선인데 더 정확하면 고조선 중에서도 단군 조선이 아니고 위만 조선.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번에 하남 위례성이 도읍했다고 한다면은 백제. 자, 만약에 졸본
졸본에서 건국됐다가 뭐 고구려. 졸본에서 나중에 국내성으로 옮겼다. 성 이름이 국내성이지 한반도 안에 국내가 아닙니다. 국내성으로 옮겼다. 나중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옮겼다. 이건 고구려. 다음에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 위대서를 건국했다. 한성, 웅진, 사비로 이사가죠. 백제. 신라는 바로 서라발 경주에서 건국돼서 경주에서 멸망했지. 신라는 수동긴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있으면 책화니까 동해. 다 쓸 줄 알죠. 동해. 책화가 뭡니까? 부족 간의 경계국을 침범했을 때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해주는 제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있습니까? 동해국 3번이 8조법이니까 고조선. 다음에 4번에 어이구 천군소도. 그러면 11번에 있네요. 천군소도. 사만이라고 했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또 비슷한 게 또 잔뜩 나와. 제가이 어이구 제가이니까 고구려네요. 백제 신라. 됐죠? 그러니까 화백행에 나왔다 화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고구려 백제를 겸해서 알아두는 것이 완벽하겠죠. 그러니까 써준 거예요. 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13번이 있습니까? 다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자는 거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되어 있으면 고조선이죠. 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인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요. 그래서 처음엔 군장 국가도 건국됐었죠.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도 맞고 최초의 군장 국가도 맞습니다. 군장이 통치했다서 군장 국가. 그 다음에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자, 탁자시 고인돌,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시 토기는 고조선과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만 있습니까? 뭘 따집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단군 신화 얘기 나왔는데 위만 있는데 고조선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형도 공부가 덜 된 거예요.